지우랑 미나 요거 조금만 듣고 문제 풀다가 또 쉴게 얘들아. 이거 한번 비열 쌤한테 한 번만 다시 들어보자 얘들아. 비열 알았지 얘들아? 비열 한 번 들어보자. 비열 지우도 한 번 들어보자. 지우도 많이 틀렸기 때문에 얘들아 그 열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쌤 계속 말했지만 안 보인다. 그 열은 눈에 안 보이니까 뭘로 나타낸다 얘들아? 기억나? 따뜻한 정도, 온도 시험 나오는 애들아 다. 근데 그 열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 열의 양을 열량이라 불러요. 알았지? 눈에 안 보이고 온도를 나타내는 거야. 알았지? 아까 들었죠? 단위는 도가 아니라 뭐 칼로리 또는 뭐 킬로칼로리. 킬로는 정의가 차원이었지. 그래서 실제로 킬로칼로리를 많이 써요. 왜? 칼로리는 너무 양이 작거든. 하영이 10번이 아니지 맞지? 15번이나? 아니지 비열? 아니지 하영이랑 지금 빨리 나머지 얘들아 문제 빨리 풀어봐. 얘들아 그 시험에서 이런 게 나와.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물질이 있고 또 B라는 물질이 있어. 근데 봐봐. 예를 들어 얘가 예를 들게 얘가 뭐 7kg, 얘는 뭐 3kg. 근데 얘는 온도 변화가 11도 변했고 얘는 온도 변화가 뭐 4도 변했고 얘는 열량을 쌤이 뭐 10kcal가 있고 얘는 5kcal가 있어. 자 혹시 누가 더 같은 질량 같은 온도가 변했다 했을 때 누가 더 열이 많이 필요한지 알 수 있어 없어? 딱 봤을 때 어렵죠? 맞지? 그래서 탄생한 게 뭐야? 바로 비열이야. 자, 비열은요 도대체 뭔 말이냐면 열, 비, 견주, 비자 비교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A랑 B랑 견조 벌쓸 때 같은 질량 같은 온도를 올리는데 과연 누가 열이 많이 필요한가 그거를 알고 싶어 했던 거야. 그래서 갖다 나타내는 게 바로 비열이라는 개념이고 비열은 이렇게 표시해 있어. 비열은 C라고 표현하고 이름 말이면 비열의 영어가 specific heat라 불러서 SPE는 이미 과학에서 많이 쓰여서 네 번째 거를 써요. 특정적인 열. 그래서 비열이라 불러. 특정한 물질마다 다 열을 먹는 거 달라요. 이유는 뭐냐면 배웠어. 모든 물질은 다 잡아당기는 힘이 달라는 거잖아. 다르죠. 그래서 보통 잡아당기는 힘이 세면 세수록 비열이 높아요. 잘 못 움직여서 그래. 물은 비열이 높아요. 물 달라붙는 힘이 좀 세단 말이야. 그래서 물은 비열이 센 편이야. 잘 못 움직여. 잘 움직여야 되라. 열 견도가 잘 돼가니까. 열이 잘 이동하겠지, 맞지? 자, 볼게요. 어떻게 비교하나? 비열은 이렇게 말해요. 봐봐. 너희들 같은 질량으로 비교를 하려면 7을 나눠주면은 1kg 당태야 돼. 되죠? 볼게 얘들아. 자, 7을 나누면 1kg 남겠지. 얘들아, 7을 나눠버리면은 열량도 봐봐. 그만큼 7배로 줄여버리면 열의 양도 그만큼 줄까? 조금밖에 필요할까? 많이 필요해질까? 생각해봐. 많이 필요해야 될까? 조금 필요해야 될까? 양을 줄였어. 그럼 그 양이 줄면은 온도를 올리기 좋아하죠, 안 좋아하죠? 온도 올리기 필요하지 않나? 양이 많으면은 그만큼 뭐더라? 양이 많아. 그럼 그 양을 움직이기 위해서 열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많이 필요하지. 근데 양을 7배 줄이면은 에너지도 똑같은 온도 올리는데 조금 몇 배 덜 필요해? 7배 더 필요하지. 이해됐어요? 이해되나? 봐봐. 이번에는 11도 올리는데 이 정도 필요하니까 11도 말고 1도를 올리는데 바꾸면 열량은 또 몇 배를 줄어? 11배. 그치? 이게 바로 비열이야. 넓지 얘들아. 자, 비열의 정의 나온다. 비열은 질량과 mass, 질량치야, 온도 변화, temperature. 이 질량과 온도 변화를 나누면은 1kg당 1도씨가 얼마나 열량이 필요한지. 열량은 Q로 나타내요. Q 어치면 quantity of heat. 양인데 어떤 양? 열의 양. 그래서 quantity 양 of heat. 그래서 열량에는 걸 Q. 그래서 우리가 비열을 알고 싶을 때는 이걸 보는 거야. 얘는 1kg당 1도씨 필요한데 열량이 이거는 필요하네? 이런 논리야. 자, 얘 비열 빨리 그렇게 계산할게. 어렵잖아. 나눌게. 한 나누면 어떻게 돼? 3분의 5.
덜 필요하지. 또 1도로 바꾸면 되네. 열 에너지가 4배 더 필요하지. 자, 비율 끝. 쉽나 쉽나? 쉽죠 얘들아? 쉽죠? 자, 그럼 문제 넣게 얘들아. 문제 봐봐. 비열이 예를 들어 뭐 3분의 5 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래요. 이게 뭔 말이냐? 아까 이런 말이야. 1kg당 1도씩 필요한데 열량이 2분의 1 필요하다. 이런 말이 맞죠? 그러니까 이게 비열인데 자, 반대로 자 만약에 이렇게 1kg 1도씩 오는데 3분의 5kcal 필요하대? 근데 자 110kg 있어. 그리고 온도를 4도 올리겠대. 생각해봐. 1kg당 3분의 5kcal 필요하지. 그러면은 110kg는 몇 배 더 필요해? 열량이? 110kg를 1도씩 올리는데 몇 킬로칼로리 필요해? 110배. 그치. 이렇게 하면 되지. 그리고 4도 올리는데 몇 배 필요해? 곱하기 또 4배. 그러니까 이거를 곱하면 되는 거야. 열량 구할 때는 딱 떨어지지. 자, 바꿔볼게. 열량 구할 때는 비열을 알면은 걷다가 온도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곱해주면 열량 나오죠. 근데 이거 어려운 말 아니야. 봐봐. 저항광에다가 질량과 온도배랑 곱하면 열량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안 어렵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봐봐. 열량이 크다. 얘들아 비열이 크면 클수록 열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많이 필요하지. 무슨 관계? 정비례. 비례관계죠. 질량이 크다. 움직이게 해야 되는 양이 많아져? 많아지. 그럼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어 없어? 양이 많으니까. 비례관계. 온도 변화가 크려면은 열이 많이 필요해? 조금 필요해? 이렇게 논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 비열이 크다?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지. 힘이 세니까 자바트 힘이. 그러니까 온도가 잘 안 변한다. 반비례. 비열이 크다는 뜻은 질량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입자 사이 힘이 세니까 비열이 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비열이 크다? 그 말은 그만큼 열이 많이 필요한 일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는 거 얘들아. 비열이 크다는 말은요. 얘는 열을 많이 가해줘야만 온도가 변하는 애야. 반대로 온도가 쉽게 안 변하는 애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주름이나 어린다? 괜찮죠? 비열이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혹시 이제 열팽창 기억나드릴까? 열팽창. 주름 기반이라 열팽창. 이것도 할까 얘들아? 유학인데? 열팽창. 열팽창도 간단하게 봐. 봐. 똑같은 물체야. 일단 똑같은 물체는 지구랑 지금 이랑 봤을 때 힘이 똑같다는 것 같아. 전기 힘이 똑같지. 근데 똑같은 물체일 때 상태에 따라서 고액 기일 때 고체가 제일 가깝지. 그럼 누가 가장 전기 힘을 많이 받아? 고액 기 중에서 고체지. 그래서 고체가 가장 열팽창이 안 돼. 쌤, 팽창을 도대체 왜 해요? 팽창이란 말이 뭐지? 부풀 팽자에 부풀 찬자. 부풀이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냥 쉽게. 왜 부풀어? 운동하잖아. 이렇게. 그럼 봐. 얘가 수억 개의 입자들이 이러고 있었다. 그럼 사이가 벌어지겠지? 그래서 열팽창을 하는데 고체는 이렇게 열팽창을 해. 근데 액체에서 어떻게 돼? 움직이지. 그러면은 이 수억 개 입자들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커지겠지. 기체는 어때더라? 기체는 아예 사이가 확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고액 기수로 열팽창이 심할 수밖에 없어. 넌 다 아는 거지, 맞지? 맞지 얘들아? 똑같은 물질이지. 근데 얘들아 열팽창을 그럼 우리가 왜 배우냐면 바로 이런 걸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열팽창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용해요. 예를 들어 쉽게 써서 이런 거지. 근데 그 기찻길 보면 철도가 살짝 떨어지지 이렇게. 맞지? 왜 떨어졌을까?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사이가 어떻게 돼? 열팽창이 일어나니까 길어지지. 만약에 이거 그냥 몇백 킬로를 계속 이어놨어. 여름철에 뜨거워지면 휴가 아닐까? 휴가요. 그럼 위험해더라. 알았죠? 그래서 철도는 몇 킬로마다 사이가 떨어지게끔 만들어놨어요. 이거 알겠죠?
그런데 요거를 또 시험에 나와요. 봐봐. 열팽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요건데 바로 바이메탈이야. 바이메탈은 지금 바이 두 개, 메탈은 금속이라는 뜻이야. 메탈. 봐봐. 바이메탈을 도대체 왜 쓰냐면 바이 두 개를 메탈에 연결했다. 이런 느낌이야. 메탈 셈이 두 개 연결해놨어. 근데 열을 가했더니 얘가 이렇게 휘었어. 아래로 휘어버렸어. 아래로. 자, 이때 열팽창을 더 많이 하는 아래일까 위일까? 누가 호일값이 길어? 위지. 그러니까 위가 열팽창이 큰 거야. 이해할 수 있지, 맞지? 근데 도대체 이딴 걸 왜 배우냐? 바로 우리가 다림이나 아니면 화재 경보 장치에 써요. 오케이 얘들아? 자, 봐봐. 바이오메탈이야. 이때 봐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얘가 연결돼가지고 여기 따릉이가 울려야 돼. 근데 얘가 울리려면 연결돼가지고 전기 흘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열팽창이 위가 더 커야 돼, 아래가 더 커야 돼. 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얘들아 지금 이 회로도가 다 뜨거울까 안 뜨거울까? 뜨겁겠지. 그럼 뜨거우면은 위가 열팽창을 많이 해야 아래로 휘어, 아래가 열팽창을 많이 하는 애가 있어야 아래로 휘어? 위지. 그래서 위가 열팽창이 잘하는 애, 아래 열팽창이 잘 못하는 애. 이렇게 찾는 거야. 똑같아. 다리미 연결돼. 다리미는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엔? 다리미는 원래 연결돼 있어. 왜? 전기제품 원래 연결돼 있어? 근데 다리미 안 끄고 가면 어떻게 돼? 화재 날 수 있죠. 화재. 그래서 다리미가 지하라서 온도 높을 때 끊기기 위해서 바이메탈을 안전장치로 달아. 왜? 온도 높아? 이번 전선 끊어야 돼, 끊어야 돼. 화재 막으려면 끊어야지. 그럼 이번에 열팽창이 높은 애가 아래야 될까 위에야 될까? 아래.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전선 끊겨 안 끊겨? 끊기지. 근데 그래서 옛날에 요게 지금도 있습니다. 요새 다름이 다 이렇게 돼 있어. 안에 내용을 보면 안고 가잖아? 알아서 꺼져. 왜? 화재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고학자들이 다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알았죠 얘들아?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열팽창을 배우냐라고 부른다면 사실 바이메탈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다 해서 과언이 아니야. 왜? 바이메탈은 실제로 화재 규모 장치기, 다림이 안 쓰이는 게 없어. 알았지 얘들아? 이번에 이렇게 기억해 봐봐. 얼음이야. 드라이아이스가 있어. 드라이아이스. 근데 이렇게 기억해. 예를 들어 자 이번에는 열팽창을 잘한다는 애들은 얘들아 봐봐. 입자 사이에 힘이 세단 말이야 약하단 말이야. 약하단 말이야. 와 팽창을 잘하는 것은 힘이 세면 잘 안 벌어지겠지. 근데 약하니까 잘 벌어져. 한마디로 열팽창을 잘한다는 것은 입자가 쉽게 움직인다는 뜻이야. 봐봐. 차갑게 했어 얘들아. 와 지금 차갑게 했어. 차갑게 하면은 얘가 아래로 휘었어. 그러면은 누가 더 많이 줄어든 거야? 차가우니까 입자가 살짝 가까워지겠지? 근데 누가 더 많이 줄은 거야? 아래 거 위 거? 아래 거지. 혹합이 더 많이 작았었지. 그래서 열팽창의 심한에는 이번엔 아래인 거야. 자, 이거 애들 많이 틀려요. 온도가 높을 때는 혹합이 크면 클수록 열팽창이 큰 물질, 차가움을 갖다 했을 때 혹합이 작으면 작을수록 열팽창이 큰 물질. 이거 많이 틀렸지. 알았지 얘들아?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요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리고 내가 하나만 더 중요하면 얘는 가스통 알아? 가스통? 가스통이라 해가지고 가스관, 그러니까 가스관이라고 부르는데 가스관 보면 얘들아 이렇게 휘어놨어. 혹시 너희들 그 집에 이런 거 가스 보일러 이런 거 휘어진 거 본 적 있어 이렇게? 그 뭐야 건물에 벽에 붙어 있는데 왜 휘어져 있냐면 일자로 돼 있는 것보다 휘어져 있으면은 면적이 넓어지는 거, 넓지. 곡선이잖아. 그래서 곡선이다 보니까 실제로 직선으로 돼 있으면 온도 높아지면 얘가 휘어. 아까 철도 똑같아. 근데 이미 휘어놨다 보니까 면적이 넓어가지고 안 휘어. 그래서 가스관을 이렇게 일부러 휘게 만들어놨어. 왜? 열팽창을 막아 가스관이 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자, 지금 미나랑 지우 바로 볼게. 문제 풀어보자. 쌤 바로 또 옆에 가서 도와줄게 얘들아.